우리가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면 인류 문명을 구축하는 게 거의 불가능했었을 것이고요. 탄소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활용해 왔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거를 부작용으로 인식한 게 아니라 탄소가 원래 나쁜 거라고 착각을 하게 된 거죠. 사실은 굉장히 비겁한 자세입니다. 이성을 가진 자유로운 존재로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거는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대안을 찾아가지고 위기를 벗어나는 거죠. 그런 그 적응의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서강대학교에 있었던 이덕환입니다. 우리가 지난 600만 년 동안에 뭔가를 잘못한 거 아닌가 하는 후회도 하고 있고,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하게 느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또는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고 불안하게 느끼고 있는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에너지 문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연력학에서는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게 상식이 되어 있죠.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정보도 단절되고 에너지도 단절된 그런 시스템을 고립계라고 부릅니다. 고립계의 에너지는 일정하다 이고,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에너지는 일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에너지는 이 앞에 말씀드린 이런 물리학에서 이야기하는 에너지하고는 조금 색깔이 다른 에너지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일상생활 또는 산업 현장에서 열을 발생시키거나 또는 기계를 작동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연료 또는 전기를 여기서 그냥 뭉뚱그려서 에너지라고 부른다. 우리가 이제 임산연료를 가지고 50만 년을 사는 겁니다. 장작 가지고 50만 년을 사는 건데, 거기에 이제 변화가 된 게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석탄이 본격적으로 사용이 됐고, 그 다음에 20세기에 들어와서 에너지 소비가 10배나 늘어날 수 있었던 것은 석유하고 전기의 등장 때문이었습니다. 석유를 이용해서 훨씬 더 다양하게, 훨씬 더 광범위하게 에너지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된 거죠. 그러니까 석유하고 전기의 등장으로 인류의 에너지 소비가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었다. 인구가 5배 늘어나는 동안에 우리의 에너지 소비는 10배가 늘어났다. 현재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7억 명이 넘습니다. 또 하나 심각한 문제가, 전기는 그 정도 사용하더라도 이 개방형 연소라고 해서 장작, 초식동물의 배설물 이런 거를 사용해서 난방이나 취사를 하는, 음식을 조리하는 인구가 한 30억 명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때문에 시달리는 사람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부엌에서 사용하는 연료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50만 년 동안 사용해왔던 소위 오게닉 퓨엘 또는 임산 연료라고 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사용하기는 했지만은 그렇게 좋은 연료는 아니었습니다. 생산성도 낮았고 사회적 차별의 원인이 되기도 했고 화재나 환경 파괴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에너지에 있어서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게 18세기 후반에 썼던 석탄입니다. 여기서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19세기 이후에 우리 인류 사회에 활용되기 시작했던 에너지 소비를 가능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기술력
그리고 상당한 수준의 사회적 투자가 필요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20세기의 우리의 에너지 소비 현실입니다. 엄청난 기술력과 경제력이 없으면 다 그림의 떡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게 현대 에너지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우리나라 같이 조그만 나라에 소위 말해서 전기화를 완성하는데 100년의 세월이 걸렸다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에너지의 전환이라는 게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에너지의 소비 수준이 국가의 경제를 알려주는 지표가 되고 있다는 거죠. 모든 발전소들이 다 이 소위 전력망이라고 하는 또는 송전망이라고 하는 네트워크에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사고의 위험 또는 환경 오염의 위험을 소비자로부터 분리를 시키자 하는 게 첫 번째 특징이죠. 오염과 사고의 위험을 최소화시킨 새로운 전력 생산 방식이 이제 태양광 풍력이라고 하는 재생에너지, 리뉴어블 에너지입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태양광 풍력은 한전에서 통제가 불가능한 발전소입니다. 날씨에 따라서 태양광 발전기의 발전 능력이 크게 차이가 납니다. 낮에 사용하는 거에 한 60% 이상을 소비를 하는데 그 야간에 소비하는 전력을 공급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게 태양광 풍력이라는 재생에너지입니다. 수소를 활용하는 기술도 아주 초보적인 단계입니다. 이게 이제 1980년대부터 시작된 건데 사실은 석탄이 너무 문제가 많다. 오염이 심하고 위험하고 그다음에 자원을 이제 생산해서 운반하고 저장하고 하는 것들이 너무 불편하다 하는 데서 시작된 것이 운동의 구호화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국민을 설득한다고 시작된 노력이 너무 도가 지나쳐서 탄소 자체를 나쁘게 만들어 버렸어요. 사실은 석탄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탄소라는 말을 쓴 건데 지금은 이제 탄소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산화탄소에 의한 온실 효과가 문제인데 여전히 석탄의 거부 반응을 그냥 이용하고 있는 거죠. 이건 인식의 혼란을 초래하고 진단이 애매하게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진단을 제대로 이해 못하면 처방도 엉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탄소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에너지 과소비, 에너지의 남용, 오용 이런 게 문제라는 거를 정확하게 국민들한테 알려주고 협조를 요청을 해야 되는 거죠. 생명의 물질들이 전부 탄소의 화학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탄소는 별빛의 근원이고요. 생명과 문명의 핵심이 되는 그런 소중한 원소입니다. 이산화탄소가 없으면은 녹색 식물이 성장을 할 수가 없고 녹색 식물이 없으면은 소와 같은 초식 동물도 없어지고 소를 잡아먹고 사는 육식 동물도 없어집니다. 탄소를 악마화시키지 말고 탄소의 긍정적인 가치를 더 정확하게 인식해서 이해해서 탄소를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 사실 날씨가 변하는 건 우리가 누구나 느끼죠. 근데 기후라는 거는 1년 동안의 날씨의 평균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직접 인식 못 합니다. 우리가 기후가 변하고 있다는 거를 느끼는 거는 계절이 조금 달라진다던가 이런 정도로 추정을 하는 거고요. 진짜 이제 기후가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농작물의
변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사과는 그 대구 이남 지역에서만 생산이 됐었는데 지금은 철원에서도 생산이 돼요. 그리고 바다에서 잡히는 생선의 종류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기후가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는 거죠. IPCC가 1988년에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은 이미 지구의 평균 온도는 산업혁명 때보다 1.09도 올라갔다고 그럽니다. 지난 만여 년 동안의 지구 온도의 변화입니다. 그렇게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구의 표면 온도는 늘 끊임없이 변화해 왔던 겁니다. 인류가 기상 관측을 시작한 거는 역사가 한 100여 년 남짓합니다. 도대체 이 지구 평균 표면 온도라는 게 무엇인가의 정의가 그렇게 명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기상 관측을 시작한 것도 100여 년 남짓일 뿐인데 그 이전에 지구의 평균 온도를 어떻게 추정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심각하게 문제고요. 기후가 변하는 요인은 이렇게 많습니다. 한 10여 가지가 있고요. 그 중에 지금 마지막에 있는 생물학적인 요인, 인류학적인 요인이 다른 모든 것을 압도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탄소 중립이라는 걸 내놨습니다. 실현 가능성, 굉장히 의심스러운 이런 시나리오입니다. IPCC가 주장하고 있는 기후변화의 속도를 늦추기 위한 완화의 대안으로는 탄소 중립, 재생에너지 100%, 무탄소 전원 100% 등의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한테 진짜 중요한 거는 적응이죠. 완화, 일방적인 비현실적인 탄소 중립보다는 적응에 대한 노력이 무엇보다 절박한 현실인데 이 부분이 무시되고 있다는 게 가장 심각하게 문제이고요. 우리도 국제사회의 일원이고 그 경제력이 세계 10위권을 차지하는 굉장히 목소리가 큰 그 나라입니다. 근데 국제사회가 어떤 이유에서건 그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으면 우리도 거기에 동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외면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앞장서가지고 우리를 따르라 이렇게 외칠 필요는 없는 거죠. 좀 더 현명하게 우리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해서 국제사회의 노력에 그 적절한 수준으로 그 동참하는 노력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우리가 태양광을 쓰고 풍력을 쓰고 수소를 들여오면은 인구는 무한정으로 늘어나도 되고 우리의 소비는 무한정으로 늘어나도 괜찮은 건가? 우리의 생존을 그나마 지켜낼 수 있는 거는 우리의 이성이지 친환경, 무공해 이런 화려한 구호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걸로 제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최근에 읽어봤던 책이 이 캐나다의 그 학자가 쓴 건데 에너지와 문명이라는 책이에요. 에너지를 사용하는 시작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에너지가 인류 문명에 어떤 영향을 줬고 인류 문명이 발전하면서 우리의 에너지에 대한 인식, 에너지를 활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를 많은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기후 위기 문제가 제기되면서 과학계가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에너지의 문제, 기후 위기에 관한 문제들이 우리가 지난 5, 6세기 동안, 5, 600년 동안 굉장히 노력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열려있는 과학적 자정작용의 체계를 넘어서 갑자기 외부의 영향력에 의존하는 이런 틀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게 가장 걱정스럽습니다. 기후가 변하고 있는 거는 사실인데
그 기후가 변화하는 그 정도라든가 그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기후학자들의 주장이 충분한 설득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턱없이 위험합니다.